요즘 체육계가 잇따르는 성추행 파문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에 오른 박승희 선수가 속한 화성시청 팀도 그중 하나입니다. 화성시청 소속 일부 선수가 감독에게 성적 모욕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의 성추행 스캔들, 탐사플러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날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날. 취재진이 조심스레 다가가 질문을 던지자 대부분 말을 아낍니다. 지난달 화성시청 쇼트트랙팀 선수 중 2명이 A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쇼트트랙 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마음도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렵게 해당 지역의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무릎에 앉으라 그랬대. 그래서 앉았는데 뭐 했니? 했더니 뭐 콧구녕을 이렇게 파가지고 코피가 났다고. 나이 타가지고 제 손에 붙여요. 제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놀라는 게 뜨겁고 그래서 지금 피 나는 거니 앉으라고. 아 미쳤나봐 했어요. 너네 그걸 평소 A 감독의 행동이 성추행까진 아니어도 특이하고 불쾌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바지를 그 여자의 바지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애도 봤대요. 그 당한 애가 내가 바지끈 터놓고 너는 내릴 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A 감독은 지난해 소속팀은 아니지만 빙상장을 같이 이용하는 한 초등학생의 바지를 갑자기 내렸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A 감독을 고소한 명단에는 이 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A 감독은 지난해 계약이 만료돼 더 이상 화성시청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선수들은 뒤늦게 A 감독을 고소했을까? 감독이 무고로만 안 했다면 이 여자 선수는 그게 화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자고 남자한테 상처를 줘버린 거잖아요. 앞서 지난 2월 A 감독은 화성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 3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무고했다는 게 이유. 실제 지난해 말 화성시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례의 구체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성추행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A 감독은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은 구체적입니다. 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지나가다가 다 갈아입을 그걸 많이 쳐다보고 있는 데잖아. 밑에 꼬맹이가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 방식이에요.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 이제 바지 벗기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A 감독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감독의 훈련 방침 등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과 갈등이 쌓였고 이 때문에 선수들의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자 일부 학부모의 주도로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화성시청에 알렸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명전에 대해서 부끄러운 없다, 떳떳하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평소 선수들이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외국으로 휴학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화성시에서 월급 주는 것도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A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과의 재계약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했더니 선수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연말에 신청해놓고 연말로 신청하는 기간 중에 해외에 대한 단어예요. 해명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해서 14일인가를 지적했지? 본인이 해명해갖고 12일인가? 이틀 정도 찍었어요. 선수 측은 감독이 허락해준 일이라며 반박합니다. 감독이 병가를 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가 내준 사실이 있는데 휴가 가라고 병가 내준 사실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수가 견책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재계약이 안 됐던 선수들은 박승희의 소속팀 화성시청이 해체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자 다시 계약을 해 구제됐습니다. 그러나 A 감독과 맞고소전으로 치달으면서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빨개진 부모가 그렇게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자꾸 무마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부모라면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훈계를 했다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책임은 없는 걸까? 취재 도중 빙상연맹이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A 감독의 징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A 감독은 쇼트트랙 승부조작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중고빙상경기연맹에서도 3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 불과 1년 만에 화성시청 감독 공채에 응했습니다. 화성시청도 징계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될 건 없다며 A 감독과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벌금인가? 그 낸 거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감사실에 해가지고 이제 채용에 시켰어요. 있느냐 없느냐. 확인했더니 뭐 그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랑 별개고 동물원으로 가서 그 동물 그 법규 31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빙상연맹 차원에서 추천서까지 발급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방연맹에서 발급을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 연맹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우리 본 연맹에서는 그 추천서를 발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자격증 기간만큼만 근심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차제에 좀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이거 뭐 내가 불사신이라고 해서 불사신. 체육계 성추행 논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그 화성시청 건 이외에도 최근에만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은 종목이죠. 여자 컬링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스포츠에선 지도자와 선수 또는 선후배 간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사건이 자주 터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매서운 눈빛과 쩌렁쩌렁한 고함을 지르며 얼음 위에서 열정을 뽐냈던 여자 컬링 대표팀. 그러나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코치의 성추행 논란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컬링 여자 대표팀은 코치의 폭언과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며 소속팀 경기도청에 집단 사표를 냈는데요. 진상조사에 나선 경기도청은 해당 지도자를 해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수의 손을 잡고 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좋지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수와 코치 모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컬링연맹도 결국 해당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며 후속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체육계 성폭력건은 대개 지리한 조사 과정이 이어지며 유야무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8월 역도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당시 대표팀 감독이 여자 대표 선수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수가 수치심을 느끼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 문제 이게 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진술이 다르면은 판별하기가 쉽지 않죠. 역도연맹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4월 중에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수사 내용이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스포츠에서 왜 유독 성폭력 사건이 많은 걸까요? 체육계에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힘을 더 많이 가진 어떤 감독이나 코치 또는 선배 선수로부터 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성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중 26.6%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선
선수의 37.2%, 지도자의 20.2%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로지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 사건 처리에 급급하면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소홀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선수 등록 시스템상 13만 명이고, 근데 그분들, 그 선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연간 교육하는 실적은 지금 약 3만여 명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 교육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스포츠 인권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쓸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3년간 체육회 예산은 계속 늘어 올해는 2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인권 예산은 계속 7억 1,500만 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인권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0.36%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무척 적은 예산이죠. 이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지상 목표로 삼고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서만 달려온 우리 스포츠. 이젠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체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도자들께서도 한 번쯤은 권위보다는 또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상하관계보다는 또 동지 개념, 같이 형 동생, 누나 오빠처럼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진다 보면은 아마 체육계도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 문제, 체육계의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체육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직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를 체육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개혁,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